3대 염상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코입니다. 이번에 염상섭 작가의 리얼리즘 소설의 대표적인 3대를 읽어봤어요. 지금은 보기 힘든 전통 한복 세대라든지 1930년대 전후의 일제 강점기, 그 중심에 선 삼부자의 삶과 죽음, 그리고 흥과 새. 저는 정말 나름 흥미롭게 읽어봤거든요. 이 소설을 여러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지만 그중 저는 이렇게 몇 가지로 단어를 정의를 해봤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탁월하게 묘사한 작가의 그 치밀한 글로 인해서 고3 때 제가 처음 접했었는데요. 이 책이 하나의 선구적인 안내서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접한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이 책을 반복해서 읽어봤습니다. 작가를 소개하자면요. 1987년 8월 30일 서울 종로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조부에게 한문을 배웠고 대한제국 관립사범 부속 보통학교에 입학했으나 3학년 때 조선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데 항의해 자퇴하고 보성 소학교로 전학했습니다. 1911년 일본으로 유학하고 1918년 게이오대 문학부 예과에 입학했으나 병으로 자퇴합니다. 1919년 오사카의 3.1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투옥되었다가 귀국하였고요.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다가 단편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시작으로 수많은 중단편 작품을 발표를 했죠. 1963년 3월 14일 직장암으로 사망합니다. 작가 염상섭은 서울시 문화상 수상, 제3회 아세아 자유문학상 수상, 예술원 공로상, 3일 문화상, 예술부문 본상 등을 수상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3대는 1931년 1월 1일에서 9월 17일까지 총 215회에 걸쳐 조선일보에 연재된 작품이에요. 주인공 덕기가 전체적인 내용을 이끌어가고 아버지 조상훈, 조부인 조의관과의 일상에서부터 흥망성쇠를 잔잔하면서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큰 감동이라든지 큰 어떤 그 극적인 장면보다는 사실적인 그런 묘사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을 보는 게 내용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조의관은 조덕기 할아버지이고 자수성가한 만석군이고요. 특유의 고집과 끈기로 중산층 이상의 재산을 일궈냈으나 말년인 70대의 젊은 첩을 들여앉힌 후 딸까지 낳습니다. 조상훈은요, 학교 선생이고 교회 유지였으나 독립투쟁으로 고생하다 죽은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딸인 홍경애를 취한 후 자식까지 낳게 했으나 흐지부지 나몰라라는 이중인격적 성향을 띠죠. 조덕기는 3대의 주인공이자 기공자 스타일인데 아버지와 할아버지와의 갈등을 끊임없이 목격하고 지성을 겸비하였으나 좀 우유부단한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절정기인 할아버지의 독극물 살인사건에 연루된 아버지 조상훈을 경멸하기도 하지만 고뇌와 숙고를 거쳐서 자신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죠. 김병환은 조덕기의 친구이자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마르크스 관념으로 활동하지만 나중에 감옥에 투옥되고 자신이 연민하던 술집 작부인 홍경애와도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홍경애는 어떨까요? 조상훈을 학교 선생이자 스승으로 받들고 연민하지만 끝내 버림받고 술집 작부로 자신의 딸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3대의 주요 인물인 조의관, 조상훈, 조덕기는 각각의 개성적인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주주인 조부 조의관은 양반 행사를 하기 위해 족보를 사들일 정도로 아주 명분과 형식에 얽맨 9세대 전형이고, 아버지 상훈은 신문물을 받아들였으나 이중생활에 빠지고 재산을 탕진하는 과도기적 인간형이죠. 정말 대립이 됩니다. 조상훈의 아들 덕기는 또 어떤가요? 선량한 인간상의 소유자이나 조부와 아버지의 부조리 속에서 재산을 지켜나가는 일에 한정되어 적극성을 잃은 우유부단한 인간형으로 그려지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약간 답답한 면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한 인물이면 틀림없어요. 조의관은 칠순 노인이면서 부인과 사별 후 30을 갓 넘긴 수원댁을 후치로 들여 4살박이 딸까지 두고 아들인 조상훈과 대립된 인물로 자식과 돈 때문에 갈등하게 되죠. 그는 아들보다도 손자인 덕기에게 더 큰 믿음을 갖고요. 집안의 모든 일도 손자인 덕기와 의논해서 결정하고 자신이 죽고 난 후 재산관리도 덕기에게 이리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덕기의 부친인 조상훈은요, 미국 유학까지 마친 인텔레다 신실한 기독교 신자여 교회 장로이지만 사상의 부재와 돈에 이끌리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노름, 술, 얼룩진 만신창이 남봉꾼 모습이죠. 자신이 보살피던 운동가의 딸인 홍경애와도 관계를 맺어서 아이까지 낳는데 무책임하게 내동댕이에 치이는가 하면 당대의 그 오입쟁이들이 추진하는 매당집이라는 곳을 드나들면서 많은 여자들과 불륜의 관계에도 빠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덕기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와는 다른 신세대의 인물로 그려지고 친구 김병화처럼 마르크스주의자도 아니며 그 자신은 정작 법과를 맞춰서 판사나 변호사가 되려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절정은 뭐니뭐니 해도 조부의 임종을 앞두고 생긴 재산 분배 과정에서의 불화와 암투 장면이죠. 조위관의 후치인 수원직과 그를 조위관에게 소개해준 최천봉 등은 재산을 가로챌 욕심으로 유서 변조를 계획하고 조위관을 독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독살인자 사건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자금 관계로 조덕기 일가의 검찰선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조상훈이 금고와 문서를 훔치면서 최악으로 치닫게 되죠. 그리고 끊임없이 금고지기면서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는 덕기의 책임감, 고민 또한 계속됩니다.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과 여자 관계, 가문의 위임 등에 관해서 저는 깊이 있게 생각해 봤어요. 21세기에 부질없었던 일들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말이죠. 결국 근데 무의미한 상황도 아니고 역사는 반복되는 거잖아요. 1대, 2대, 3대 생활도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르다고 치부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재산 과정에서의 가족들 다툼은 현대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현대사회와 그리고 1930년대의 상황은 다르지만 수많은 인간들의 얽히고 설킨 상황들을 보면서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